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들에서 제가 발표했던 영상을 3개로 쪼개서 영상을 전달해 드렸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결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토큰 증권 법제화 필요성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5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많은 것들을 종합해 봐서 국내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한번 요약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제화입니다. 제가 한 5번까지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2번, 3번, 4번, 5번 모두 다 법제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국내 업체 참여 또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가장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은 시장 형성 자체가 어렵고요. 그 샌드박스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1년도죠. 아마 크립토 관심이 엄청나게 뜨거웠을 때 그때 업비트 거래량이 증권 시장을 뛰어넘었던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시총이 3, 4트릴리언 달러가 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 일반적으로 대중학 기관들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보수적인 투자자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SEC에서 비트코인 증권하고 상품이 판별이 되니까 그때서야 블랙락이나 주요 금융권에서 비트코인 상품 출시 등을 막 진행시키죠. 원래 하고 있었지만 더 분발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기관, 보수적인 기관들이나 일반 대중들의 주머니를 이제는 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뒤에 전달드릴 내용들은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규제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했던 요 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다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늦지 않았다. 되게 늦은 편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보완이 좀 이루어지고 좀 서두른다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권의 참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에서 되게 잘 하고 있었던 자율규제 기구의 설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먼저 이 법제화가 안 된 상황에서는 여러 기회들을 포착하고 금융권에서도 사실 움직이고는 있지만 진입을 하지는 못하죠. 근데 이게 법제화라는 큰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를 시작하게 되면은 일본처럼 금융위가 인증한 자율규제기구 같은 걸 좀 설립을 해가지고 SRO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조금 국내 시장을 빨리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조금 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조금 저는 보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대형 증권사나 금융회사 혹은 큰 법 쪽에서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저는 이게 작은 발행자나 회사들의 그런 발언권을 우리가 잘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다면 좀 더 작은 회사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좀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실제로도 그때 보면은 발세 스탠다드 신범준 대표가 발표했었던 그런 뉴스 내용 같은 거 보면 이런 거죠. 문제점이 허들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투자계약 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몇십억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돈이 그만큼 없어서 상장을 못한다. 리스팅을 못한다는 거는 되게 리스키하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리스키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작은 업체들의 목소리를 잘 받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의 참여, 요거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차 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파이를 좀 키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 투자까지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거나 관심이 많은 상품부터 토큰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자리 잡은 이 시장 해외 투자자 그리고 유명한 해외 업체를 유치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애도 데려와서 뭔가 좀 이렇게 부음을 이루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외 업체 유치하는 게 되게
발전을 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넣는다면은 그걸 전제로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걸 제도적으로 좀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국내 증권 시장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일본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요. 꼭 은행권을 거쳐야 돼요. 일본 은행권을 거쳐야 되고 일본 내의 자산을 담보로 걸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일본 내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하나 든 거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국내에 유리한 점을 갖다가 좀 조항을 좀 넣고 이 해외에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양하고 양질의 국내 투자 상품들이 한국에 많이 상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국내 투자자들도 붐이 이룰 수 있고요. 또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트워크의 다양화. 이거는 좀 크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타 행사에서 그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의 대표죠. 키미오 미카즈키의 발언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토큰 증권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퍼블릭 체인이 함께 활용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는 전부 다 프라이빗 체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좀 고립되지 않을까라고 우려스럽다라고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채택 비율 보면요. 미국에서 국채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한 73%? 매우 크죠. 그리고 스텔라가 뭐 22%. 이거는 이더리움이 일단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뭐 채권, 신용대출, 상품, 커머니티죠. 그 부분에서는 이더리움이 채통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주식도 이더리움이 잘 나가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꼭 이더리움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활성도가 높은 만큼 보안에 강하죠. 블록체인으로 봤을 땐 그렇죠. 그리고 개발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ERC-20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준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실제로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만큼 신뢰도가 좀 쌓이고 있고 또 다양한 플랫폼 활용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 용이성을 볼 때 퍼블릭 네트워크로 확장은 좀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것만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에더 서밋에 참가했었던 업체 중에서 보면은 젠3 대표죠. 그 샘슨 모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충분히 어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팍섬 같은 경우에는 토큰 증권 전문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있고요. 뭐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 뭐 레이븐이나 뭐 혹시 폴리메시나 뭐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활용성을 늘린다면, 그러니까 열어주는 거죠. 무조건 그걸로 쓰자가 아니고 허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 허용을 하면은 다양한 자산군들이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이더리움 쪽에서는 이제 폴리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발란체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그런 프라이빗 네트워크만 고집하는 건 좀 버리자. 그런 건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정체될 수 있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자. 뭐 아무리 번이 좋지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투자자 하고 발행자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트랜잭션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투자 포지션을 유동할 수 있도록 뭐 쉽게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수월하게 하려면 교육이 좀 필수적이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 같은 뭐 유튜브 같은 사람들도 기초 영상을 체계적으로 공급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규 유입이 간편해져야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토대가 돼야 해외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나 저 같은 이런 유튜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 뭐 미디어 뭐 이런 데서 발행자,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끝으로는 제가 이제 국제 경영력 강화를 위한 한국 토큰 증권 법제화 필요성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고요. 사실은 이 목소리는 전부 다 정부를 향한 저의 그냥 작은 외침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보다 많이 똑똑하신 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계속 이걸
업계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여기 좀 잘 되는 데는 좀 차용을 하고 또 잘못되어 있는 거는 좀 수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한 무언가를 내려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냥 늦어질 뿐이지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고 간편한 방향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 모두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토큰증권 관련된 법규가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요런 게 지금에서야 제가 좀 강하게 푸시하듯이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STO 서밋 할 때 요런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특히 정부 관계자분들이 조금 공감을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토큰증권 업계가 해외에서도 이름 날리면서 우리나라 뉴욕 증권거래소를 맨날 뭐 테슬라, 애플 주식 살려고 글로만 연결하지 말고 한국 시장에 있는 거래소를 해외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없는 강연이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뉴스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밀려서 전달을 못 드렸죠. 뉴스를 좀 더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제일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뉴스만 툭툭 던져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사실 아직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궁금한 게 많으실 건데 그거는 제가 좀 효과적으로 전달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여기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